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가 뭐 태그로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nth 차일드로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고,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클래스라고 칠 거고요.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A 태그를 쓸 때 이 안에 href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타겟 이런 게 있었죠. 태그 안에 속성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클래스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A 태그에서 동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div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라고 해서 그 안에 A라는 애를 넣어줬어요. 자, 우린 이제 얘를 이 두 번째 div, 이 친구를 A라는 이름으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은 div이고요. 이 배우의 이름은 div인데 별명이 A예요. 그래서 이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밑에서 스타일리스트한테 이 배우 찾아가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뭐죠? 그쵸, A 태그 찾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A 태그, A 배우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거니까 A 태그로 쓰여진 어떤 배우를 찾아가겠죠, 얘는. 그럼 별명이 A인 애는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별명을 스타일리스트한테 찾아가라 라고 검색어를 지정을 해줄 때에는 별명 앞에 점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핑크로 바꾸면 바뀌었죠. 지금 이 .a 라는 애가 이 별명을 찾아가라고 하는 검색어였고, 이 별명을 준 애는 두 번째 div잖아요. 그래서 얘가 색깔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클래스. 자, 지금 제가 여기다 클래스만 넣어줬는데 얘가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 클래스 별명은 동일한 별명을 여러 명한테 줄 수가 있어요. 얘도 줄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주면요,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가 div를 감싸고 있던 섹션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이 div들은 너비가 각각 30%고 그래서 총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남은 여백만큼 섹션의 영역이잖아요, 이 친구. 여러 명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상이랑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자식, 후손 상관없고, 동일한 클래스가, 동일한 별명이 주어지면 그 별명을 찾아가는 스타일리스트는 다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여기다 보여드렸던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별명을 두 개를 지어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실까요? 얘도 A고요, 별명이. 얘도 A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얘는 B라는 별명도 있죠. 그리고 A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들한테 찾아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꿔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밑에서 B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 찾아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 한 거죠. 지금 이 두 스타일리스트가 각각 배경색으로 그 의견 충돌이 나고 있잖아요. 이 둘을 찾아가니까. 왜냐? 얘는 B라는 별명도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가 이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보이실까요 지금? 쉼표로 별명을 구분을 지어줬더니 A한테 줬던 얘도 안 먹고요, B한테 줬던 얘도 안 먹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여러 개 주고 싶다 그러면 띄어쓰기, 공백으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쓰시게 될 텐데, 지금 보면 탑바라고 하는 별명 하나 준 거고요, 셀이라고 하는 별명 하나 준 거예요. 여기 사이 공백으로 띈 거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줘야 그 클래스 두 개 다, 별명 두 개 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똑같아요. 이 부등호, 이 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등호가 섹션의 자식이었죠. 그리고 이 부등호가 사라지고 공백으로 남으면 얘는 섹션의 후손이죠.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태그, div나 이런 것들을 직접 줬을 때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검색어 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아까 스타일리스트 얘랑 얘네가 서로 둘한테 찾아가고 있죠. 얘는 얘한테 찾아가고 얘한테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는 얘 하나 찾아가고 있죠. 거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의견 충돌이 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낫겠다. 자, 볼게요. 얘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별명이 A인 친구를 찾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찾아가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핑크로 둘 다 바꿨어요. 근데 이 밑에서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별명이 A랑 B인 애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 찾아가죠. 그린으로 바꾼 거죠. 근데 얘가 순서가 얘가 위로 와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의견 충돌나면 밑에 게 이겼잖아요. 얘는 왜 그럴까요? 자, 왜냐면 얘는요 A도 있어야 되고요 B도 있어야 돼요. 별명이 얘는 별명에 A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얘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커진 거죠. 좀 더 많은 리밋을 걸어 놓은 거예요. 제약을 걸어 놨다 보니까 얘는 찾아갈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고요. 얘는 얘도 찾아갈 거고 얘도 찾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제약을 더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검색어의 검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지금 이게 제약을 A도 있고 B도 있는 이라고 제약을 하나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이렇게 검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얘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이거는 다른 태그 사용할 때도 동일해요. 이 개념은 다른 태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이렇게 클래스, 별명을 지어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제약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네, 이거는 이렇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두 개 써져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돼요. 이거 다 별명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을. 이 띄어쓰기만 잘 해주면 클래스명을 몇 개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주면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게 안 쓸 뿐이고요. 실제로 가능한 건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별명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있어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id라는 애도 있습니다. 여기를 t라고 줘볼게요. 자, 클래스는 별명을 검색할 때 점을 찍었죠. id는요, 검색할 때 앞에다 샵을 써줘요. 이게 사용법이에요.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꾸겠다. 얘는 지금 동작을 안 하죠. 왜냐면 이 점은 클래스를 찾아가는 거니까. 별명, 클래스 별명. 근데 id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얘는 샵을 쓴다 그랬죠. 샵을 쓰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그럼 둘 다 뭔가를 지정해주고 이제 따로따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앤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id랑 클래스의 차이. 자, 제가 id를 만약에 얘한테도 줬어요. 얘는 되네요. 원래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돼야 정상인데 코드펜은 왜 되는지 모르겠네요. id는, 클래스는 좀 여러 개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개를 줘도 다 문제없이 작동을 해요. 근데 id는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id를 t라고 썼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서 id를 t라고 쓰면은 얘는 오류가 나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id는 진짜 특수한 경우에 얘 하나만 콕 집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는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만 씁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CSS는 다 클래스로서 적용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HTML 태그가 이제 결국에는 웹 개발로 넘어갔을 때 JSP 같은 그런 또 다른 언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애에서 태그를 쓰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이 태그들을.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CSS를 통한 스타일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이 태그들을 활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이런 작업도 다 해줄 거예요. 근데 CSS에서 막 ID, 클래스 막 섞어가면서 아무렇게나 막 줬어요. 그러면 얘가 작업할 때 매우 곤란해요. 왜냐면 얘도 이 ID랑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호출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CSS 때문에 막 ID랑 클래스가 꼬여 있으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작업 같은 걸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CSS는 웬만하면 클래스로 다 묶어서 처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실무에서. id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써주는 편입니다. 자, 지금 클래스 선택자 이 부분, 얘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이 부분,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클래스 하고 안에 별명 넣어주면 되고요. 그거 호출할 때 점 찍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스타일리스트가 이 배우를 알아서 잘 찾아갈 겁니다. 자, 이거를 네, 여기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시면서 들어주세요. A 태그까지 다 div로 바꾸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는 게 안 될 거예요. 당연히 A 태그의 특징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만 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이거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마저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실까요?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다 div로 바꿔야겠죠? 자, 다 바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A 태그 노멀라이즈 했던 거, 이제 A 태그 없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 이 div에 얘가 원래 내부였던 자리잖아요. 원래 내비였던 자리죠. 저희가 원래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원래 내비였던 내비 안에 섹션, 그 안에 div 그리고 a 태그가 들어있었죠. 이랬던 애를 지금 다 div로 바꾼 상태예요. 우리는 이거를 배운 대로 클래스를 줘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얘를 메뉴 박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쓸 거예요. 메뉴 박스고, 얘는 메뉴 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뉴 아이템으로 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뉴 박스, 이건 그거구나.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메뉴 박스, 얘는 메뉴, 얘는 메뉴 아이템. 그럼 얘는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지금 여기 제가 이 클래스 명들을 적어주면서 이 하이픈, 다시 얘를 썼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언더바로 써도 되고요. 사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언더바 말고 그냥 얘를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거는 약간 개인의 취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어느 정도 표기법이라 그래서 CSS 표기법 이라고 치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쳐볼게요. CSS 스타일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영어네요. 얘도 별로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니고, 얘도 딱히 아니고요.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네이밍 규칙이라 그래서 클래스 네이밍, 아이디 네이밍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케밥 케이스라고 나오죠. 근데 이 케밥 케이스 뭔지 모르잖아요.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쳐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얘도 별로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니네요. 얘도 딱히 그러니까 잘 써있긴 한데 좀 눈에 확 보이게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요걸로 볼게요. 이런 스네이크 표기, 그리고 뭐 우펄 스네이크, 뭐 케밥 이런 것들이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밑줄 문자로 구분하고 전부 대문자, 그리고 케밥은 하이픈으로 단어를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다 똑같이 말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언더바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이픈을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얘는 약간 취향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더 실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뭐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줬던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져다가 밑에 CSS에 적용을 해줘야겠죠. 지금 제가 메뉴 박스로 만들어준 이 div는 원래 랩이었어요. 그럼 일단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잘 적용이 됐죠. 그리고 지금 메뉴로 만들어준 이 div는 원래 섹션이었네요. 섹션인데 얘도 지금 내비를 다 바꿔줘야 되죠. 밑에도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 메뉴 섹션에 다 넣어주고 자 그러면 또 모양이 바뀌었어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메뉴 아이템 이 div는 실제로 div였죠. 자 또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딘가 좀 오타가 있나 보네요.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고 한번 보죠. 메뉴 박스에 메뉴 박스 메뉴 지금 여기 메뉴 아이템 이 부분이 지금 얘한테만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여기도 줘야 되는데 제가 요걸 안 했네요. 얘를 여기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여기도 줘야 되고요. 여기도 줘야 되죠. 그랬더니 잘 작동을 하죠. 지금 마우스를 올렸을 때 왜 자, 좀 헷갈리니까 얘를 좀 닫아놓고 볼게요.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메뉴 텍스트 얘네 텍스트도 제가 얘밖에 안 줬네요. 얘도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모장에 써놨던 요것만 추가를 해주면 이제 끝이겠네요. 지금 포인터가 안 바뀌는 거 빼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나머지 다 되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여기 포인터가 안 바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커서 포인터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또 사라지네. 에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여러가지 태그들을 써가면서 내비 섹션, div 이런거 a 태그 써가면서 작성했던 거를 클래스를 넣어주니까 div 하나로만 했는데도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태그만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얘를 뭐 분리하기 위해서 태그를 나누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 클래스라는 걸 배웠으니까. 별명을 지어주고 그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어를 선택어를 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배우셨으니까 불필요한 분리를 위한 태그 사용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1차 메뉴를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텍스트 되게 많이 썼죠. 개수도 4가지나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가 4가지나 되고, 그 클래스를 다 넣어줬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했던 실수처럼 어딘가 하나가 빠지면 또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모든 태그에 이렇게 클래스를 주는 이 방식이 과연 좋은 방식일까요? 지금 이 방식은 그닥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하다가 끊어야겠네요. 자, 밑에 문제를 보시면 최상의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주세요 라는 게 있죠. 이거를 지금 풀어볼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할 건데, 자, 저희가 지금은 모든 태그를 div로 했고, 그 모든 태그를 div로 한 상태에서 클래스를 다 줬어요. 근데 이게 썩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문제는 좀 띄워놓고, 이게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지금 말하는 이 문제는 최상의 엘리먼트 얘죠. div 얘 하나잖아요. 가장 바깥에 얘 빼고 이 메뉴 박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div는 다 지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죠? 뭔가 얘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우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지운다고 해볼게요. 얘도 다 지우고 얘네만 남겨놓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텍스트 얘네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얘네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부모 찾을 수 있나요? 스타일리스트한테 이 클래스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부모를 찾아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정했던 이 부등호, 얘는 얘의 자식을 찾아가는 거죠. 얘가 없으면, 공백으로 있으면 후손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가 자식 찾아가는 건데 얘는 반대로 부모 찾아가라 이런 게 있을까요? 있었으면 이거 배울 때 같이 배웠겠죠?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거를 남겨놔 버리면 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 부모를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잘못된 거고요.
다 지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얘한테만 이렇게 준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메뉴 박스 아래에 div 자식 하나 있죠. 메뉴 박스의 자식은 하나예요. 그죠? 이 div의 자식은요 4개죠. 그죠? 그리고 각각 이 div들이 또 div로 그 자식으로 div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뉴 박스는 살아있으니까 내비두고요.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색깔 입혀졌죠? 지금 얘한테 뭔가 작업을 걸고 있잖아요. 얘한테 뭔가 변경을 해줬어요. 그죠? 메뉴 박스 자식으로 있는 div, 여기 메뉴 박스 자식으로 있는 di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최상의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워주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부터 다시 할 거고요. 6시부터 한 10분간 풀어보세요.